얼굴에 뭔가 이거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대표적인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폼 클렌저로 세안을 잘하거나 생활 습관이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시잖아요. 병원에 처방해서 바르는 약으로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첫 번째는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면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여러분도 진단하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여드름이죠. 여드름은 모낭 옆에 피지선이 분포하는데 이 여드름 있는 분들은 피지선 크기가 커지고 이것이 잘 배출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 나가는 길이 잘 막히게 된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피지가 나오지 못하고 점점 뭉치게 되고 점점 더 어느 순간 커지게 되면 피부를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하죠. 색깔은 붉지 않고요. 좁쌀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온 이게 바로 좁쌀 여드름입니다. 환자분이 저한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어디서 뭐 알아봤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좁쌀 여드름이 생기기 때문에 면역을 높이면 된다고 하는데 면역력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모공이 막히고 이게 커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부분에 모공이 막힌 거를 저희가 병원에 와서 살짝 바늘을 뚫고 짜내면 끝입니다. 여드름이라는 전체 스펙트럼에서 본다면 따고 빼는 거는 사실 일시적인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커져 있는 피지선 자체의 크기를 좀 줄여주고 이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야 되겠죠.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피지선을 줄이고 이 통로를 깨끗하게 만드는 PTT를 하면 뭐 많이 좋아지니까 지금 당장 좁쌀 여드름이 힘들다. 일단 짜내면 되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치료하겠다. 그러면 PTT를 하면 됩니다. PTT 좋긴 한데 좀 비용이 부담되시잖아요. 병원에 처방해서 바르는 약으로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레티노이드 계열의 약물이죠. 아크리프, 스티바, 디페린 같은 거죠. 모공의 과각화는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피지 분비를 많이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약간 컨트롤을 해줍니다. 다만 이러한 약물은 좁쌀 남부위에 점점점 바르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적으로 꾸준히 발라야 돼요. 당장 난 여드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거를 꾸준히 예방하는 차원에서 병원에 내어놨어 디페린 또는 아크리프를 처방 받아가지고 미리미리 꾸준히 바르고, 문제는 대부분 또 좋아지면 또 안 바르게 되거든요. 좋아지더라도 꾸준히 바르고, 레티노이드의 순한 버전은 레티놀, 어머님들이 많이 바르죠.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러한 레티노이드는 콜라겐을 증가시켜줘서 피부 결 좋게 해요. 꼭 여드름이 아니더라도 내 피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되니까 이런 약물을 꾸준히 바르면 병원에 내원하는 횟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 코티졸이 피지선을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피디님도 스트레스 받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빨리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하면 저녁 때 30분 정도 딱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가 줄게 되고 코티졸이 줄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잘 막힌다고 했죠, 이분이. 얼굴에다가 막 무슨 내 피부 좋게 한다고 꾸덕한 크림을 매일매일 바른다. 외부에서 마치 모공의 과각화처럼 막힘을 스스로 만들어지면 좁쌀 여드름이 더 심해지겠죠. 이런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보습제를 바를 때도 크림 제형보다는 조금 물 로션 제형을 바르는 게 좋겠고, 세 번째는 세수를 꼼꼼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 아들이죠. 피부과 전문인 우리 아들도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근데 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세수를 할 때 거짓말 안 하고 물에 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충분히 비늘을 만져서 좌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로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흰 부분은 내가 세안을 통해서 충분히 걷어내고 보습제를 좀 묽은 걸 좀 쓰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운동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여드름이 나면 잘 짜는 타입인데 저희 아버지가 여드름이 났을 때 짰는데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버님이 사실 지금 여드름 날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좁쌀 여드름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 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님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피지선 증식증의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피지선이 증식한 거죠. 그런데 여드름 정도 커진 수준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이렇게 많이 커진 거예요. 이 병변이 완전히 커져 있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건 좁쌀 여드름이 아니지만 초기의 병변이 크기가 작을 때는 이게 좁쌀 여드름이랑 거의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드름이랑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건데 피지선 자체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바늘을 찔러서 짠다고 해서 짜지지가 않죠. 다르게 치료해야 됩니다. 작은 거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큰 것들은 특징적으로 가운데가 약간 도넛처럼 꺼져 있는 게 특징이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털을 중심으로 피지선이 이렇게 커져 있기 때문에
털 가운데 부분은 꺼져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꺼져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폼 클렌저로 세안을 잘하거나 생활 습관이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일종의 피지선에서 생긴 양성 종양, 혹 같은 거죠.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CO2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막 짜내기도 했는데 잘못하면 다 파이기도 했죠. 근데 요즘에는 치료가 너무 잘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해당 부위에다가 아그네스 바늘을 찌르는 거죠. 고주파를 쭉 줘서 한 번에는 안 되지만 크기를 조금씩 줄이고 하면 특별히 부작용 없이 잘 치료됩니다. 실제 제가 치료했던 케이스를 보면 자, 치료 전, 자, 중간 과정 보시면 크기가 쫙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 없이 좋아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구멍 뚫고 짜내고 이런 게 아니라 바늘 찔러서 고주파만 주고 탁 나오면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쉽게 치료됩니다. 자, 이거는 좁쌀 여드름 아니니까 병원에 와서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좁쌀 여드름이랑 좀 헷갈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비립종이에요. 비교적 젊은 환자분도 많이 생기는 거고 뭔가 되게 좁쌀처럼 생겼죠. 그리고 크기가 되게 작죠. 자, 이거는 위에서 봤을 때 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뭐가 들어있는데 뭐 간혹 가다가 원장님 요거 있는 거 바늘 딱 떠서 이렇게 짜면 피지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건 피지는 아니에요. 각질이 나가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고 이게 뭉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해당 부분에 상처를 입었을 때 각질이 바깥으로 적절하게 정상적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 상처에 의해서 한 곳으로 뭉쳐서 각질이 뭉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비립종이 생길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박피를 하게 되면 박피 이후에 비립종이 좀 잘 생기고요. 치료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간단합니다. 한 번에 끝나요.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께서 바늘을 찌르거나 또는 CO2 레이저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압출기로 싹 빼면 진주처럼 쏙 빠집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요거는 비용도 얼마 안 하니까 집에서 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살짝 짜면 한 번에 끝나니까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편편사막입니다. 특징적으로 얘네들은 색깔이 약간 조금 갈색이거나 황색인 거예요. 그리고 표면이 확대해서 보면 약간 거칠합니다. 그래서 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은 딱 보면 알지만 멀리서 보면 뭐가 볼록 튀어나와서 이게 좁쌀 여드름인지 비립종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고 사람 인두종 바이러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3번, 10번에 의해서 생기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편편사마귀도 만들 수 있고요. 우리 손발에 생기는 사마귀 있죠. 그런 바이러스도 같은 계열인데 번호가 약간 다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부터 옮은 거죠. 그래서 들어온 거고 다시 피부 구조를 보면 표피층이 있고 진피층이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바이러스는 진피층 밑으로 못 들어가요. 표피층에만 살게 되고 그 위로만 올라옵니다. 표피층은 되게 얇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레이저로 살짝만 지지면 한 번에 끝납니다. 단 오늘도 실제로 있었던 환자인데 원장님 제가 이게 편편사마귀 때문에 레이저로 푹푹 파가지고 파인 흉터가 생겼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감염이죠. 피부과 치료 중에 레이저로 깎지 않고 저희가 정제된 균을 거기다 발라주면 그 균이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균이 들어왔네 라고 이거를 균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를 파괴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덩어리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전체를 깎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CO2 레이저로 겉에만 살짝만 태워주면 이 염증에 의해서 우리 면역세포가 다시 그 부분을 모여서 HP 바이러스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만 탁탁탁 건드리면 쉽게 생기되고 파일 위험 그리고 색소 침착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식초를 바르는 방법도 있다던데. 식초? 만약에 제가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식초 바를 수도 있겠죠. 효과 없냐? 효과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당 부분에 정교하게 얇게 적정한 농도를 사용한다면 치료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죠. 집에서 그냥 넓게 바르다 보면 편편사마귀 파괴 플러스 정상적인 피부까지 상처가 입어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되거나 심했을 경우에는 파이는 흉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환자들이 의외로 저희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 바르지 마시고 그냥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간정입니다. 주로 어디 있나요? 눈 주변에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약간 피부색이면서 약간 투명해 보여요. 이것이 나중에 번지게 되면 관자, 이마, 얼굴 전체로도 퍼질 수 있는데 보통은 눈 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피부 구조를 보니까 땀샘, 동그랗게 표시했는데 보이시죠? 이게 땀샘입니다. 이것이 커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아그네스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한관종이 있으면 바늘을 찔러서 고주파를 줘서 크기를 서서히 줄이는 방식으로 하면 크게 부작용 없이 치료가 잘 됩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좀 치료 횟수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치료 안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보통은 한 3개월 간격으로 5회 정도 하면 많이 좋아지고 실제 한번 치료 경과를 보시면 치료 전, 중간 과정을 보시면 점차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원장님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이게
이게 황관종은 암이다, 종양이라서 암에 죽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맞는 말일까요? 띄었습니다. 암이 아닙니다. 이렇게 봐야 되면은 한관종은 우리말로 양성종양의 일종이에요. 종양? 암? 아니죠. 종양에는 양성종양이 있고 악성종양이 있죠. 악성종양을 암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관종은 양성종양, 우리말로 혹이죠. 그러니까 암은 절대 아니니까 저한테도 이거 암이라고 걱정되시는 분인데 암은 절대 아니니까 그건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뭔가 얼굴에 오돌토돌해 보이는 여러 가지 병변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좀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좀 이해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은 제가 어느 정도 설명드렸지만 본인이 진단하기보다는 뭔가 튀어나왔으면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 가서 확인하시고 최소한 엉뚱하게 좀 알아가지고 괜히 흉터 만들지 마시고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